오늘 좀 이산한, 아니 정말 미스테리한 회사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허사이 그룹입니다. 이 회사는요, 성공과 위기라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한 회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말이죠, 바로 그 회사의 주가가 1년 만에 445%나 폭등해요. 445%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수수께끼인 거죠. 그러니까 헛사이 그룹은 딱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셈이에요. 한쪽은 시장을 씹어먹는 거인, 혁신의 아이콘인데 다른 한쪽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딱지가 붙어버린 거죠. 아니,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요, 일단 허사이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왜 시장의 거인이라고 불리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허사이의 핵심 기술, 바로 라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레이저를 빵 쏴서 주변 세상을 3D 지도로 그려내는 기술이에요. 자율주행차한테는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헛사이의 위상은 이건 뭐 독보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4년 연속 세계 1위는 기본이고, 특히 로보택시 시장에선 10대 중에 7대 이상이 헛사이의 눈을 달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1등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죠. 파트너들 이름만 봐도 딱 감이 오죠. 리오토, 도요타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부터 메이턴의 그 귀여운 배달 드론까지.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를 이끄는 선수들은 죄다 허사이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허사이가 진짜 시장을 장악한 비결은 바로 이 숫자 99.5%에 숨어 있어요. 예전에는 수천만 원씩 하던 이 라이다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낮춰버린 거예요. 덕분에 자율주행 기술이 훨씬 더 대중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허사이한테 정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계 최강 대국 미국 정부였어요. 미국이 이 회사를 적으로 콕 찍어버린 거죠. 이 지정되는 과정을 보면요, 진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어요. 1월에 블랙리스트로 올렸다가 8월에는 빠졌나 싶었는데 2달 만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네 하면서 다시 올려버려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엔 법원까지 가서 정부 편을 들어준 거죠. 근데 진짜 황당한 건 그 판결 이후에요.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국방부가 허사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쓰였다는 증거를 못 찾았다고요. 그런데도 앞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라는 이 추측 하나만으로 제재를 인정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한 일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일 때문에 기업의 운명을 결정한다? 좀 이상하죠? 허사이 입장에선 당연히 난리가 났죠. 우리 기술은 100% 민간용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조치다. 라면서 지금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런 끔찍한 악재가 터졌잖아요. 상식적으로 주가는 그냥 폭락, 아니 곤두박질 쳐야 정상이죠. 그런데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좋게만 본 건 아니에요.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공매도 세력 블루오카 캐피털 같은 곳에서는 헛사이가 군사 관련 정보를 속였다면서 공격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시장의 대답은 이 차트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허사이 주가가 무려 445%가 올랐어요.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시장 지수인 S&P 500이랑 비교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건 그래서 누가 이 주식을 샀는데 하는 점이에요. 전체 지분의 45%를 소위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고 노련한 기관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리스크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시장의 큰 손들이잖아요. 그들이 허사이의 미래에 돈을 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거의 만장일치로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죠? 정부는 이거 위험해! 라고 경고하는데 시장은 아니야, 무조건 사! 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도대체 시장은 뭘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그러면서도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장의 머릿속은 지금 딱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 회사의 기술력, 시장 지배력은 진짜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보는 거죠. 이게 강세론이에요.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렇지 미국 정부랑 싸워서 어떻게 이겨? 이건 너무 위험해 라고 보는 약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바로 이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허사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겠죠. 허사이는 아주 똑똑하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위기를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첫째,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서 억울함을 풀겠다. 둘째,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유럽과 동남아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 홍콩 증시에도 상장해서 미국의 자본시장이 막히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결국 이 허사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한 회사가 잘 되냐 망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허사이라는 이 회사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두 힘이 꽝 하고 부딪히는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힘과 그 세상을 갈라놓는 지정학이라는 힘, 이 두 개의 힘 말입니다. 과연 미래의 기술의 판도는 이 둘 중 어떤 힘의 논리를 따라가게 될까요? 세상을 하나로 묶는 혁신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나누는 지정학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